이른 새벽 그 여자의 잠을 깨운 것은 느닷없는 전화벨 소리였다. 지구의 반대쪽에서 남편은 들뜬 음성으로 말했다. 곧 비행기를 타. 아마 오늘 밤은 비행기에서 보내야 할 것 같소. 내일 아침이면 그곳에 닿을 거요. 전화 감도는 아주 좋았지만 거리를 의식한 그는 애써 목소리를 높였다. 오시게 되어 기뻐요. 애들은 몹시 기다리고 있어요. 식사 든든히 하시고 감기 안 걸리도록 더덕 꺼내 놓으세요. 여긴 추워요. 이상 저온이래요. 그 여자도 덩달아 큰 소리로 대답했다. 귀국 일자는 일주일 전에 받은 그의 편지에도 명시되어 있었다. 아니, 1년 전 보다 나은 대우와 승진을 회사 측으로부터 약속받고 떠날 때 이미 예정된 것이었다. 지난 일주일 그 여자는 남편을 맞기 위한 준비를 정신없이 바쁘게 지냈다. 비누를 풀어 마루에 대를 벗기고 도배와 장판을 새로이 했으며 솜을 틀어 새 이불을 풀어 꾸몄다. 그것은 그 여자로서는 거의 필사적인 몸놀림이었다. 일은 아직도 많았다. 오늘은 상계를 구해 토막쳐 게장을 담그고 그곳의 더운 기후가 그의 식성을 변하게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좋아할 것이 분명한 음식을 몇 가지 장만할 예정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청소를 해야 했다. 그러나 그 여자는 긴치 않은 외출로 아침나절을 보내버렸다. 전화를 끊고 그때 막 잠에서 깨어난 아이들에게 자신의 얼굴을 달아오르게 한 설레임과 흥분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그 여자는 짐짓 무뚝뚝하게 말했었다. 아빠가 내일 오신다는구나. 그러나 그 순간 그 여자는 문득 자신의 어조에 깃든 이유를 알 수 없는 막바지로 몰린 듯한 절박함을 감지할 수 있었다. 아이들은 각각 학교와 유치원에 보내고도 한동안 일을 잡지 못하고 서성이던 그 여자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며칠 전 받아놓고도 무심히 던져버렸던 그 나이의 학교 자모회로부터 온 공문이었다. 고아원과 양로원의 월동 준비를 위한 자선바자에 내놓을 폐품 이용 작품을 만든다는 내용이었다. 그게 언제까지였더라? 그 여자는 서둘러 학교로 달려가며 자신이 눈먼 말과도 같다고 자조했다. 부대에 가득 든 헌스타킹을 꼬아 깔개를 만들고 헝겊 자투리로 조각보를 잇는 작업이 그 여자에게 주어졌다. 못쓰게 된 잡동사니 물건들과 헌옷가지에 악취와 먼지로 들이찬 임시 작업실로 꾸민 창고에서 되도록 깊이 숨을 쉬지 않으려고 애쓰며 그 여자는 아이의 반 친구 엄마에게 소곤거렸다. 자식이 무섭긴 하군요. 왜요? 내일 남편이 귀국한다는데도 여길 나와 앉아있으니 말이에요. 해외에 나가셨던가 보죠? 네, 1년 만에 돌아오는 거랍니다. 저런 바쁘실 텐데 나오셨군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는데. 보시다시피 일손들이 이렇게 많고 작업 마지막 날이니 일도 거진 끝나가잖아요. 또 빠진 데도 편하는 것이 아닌걸요. 어쨌든 참 좋으시겠어요. 결혼한 부부가 1년씩이나 떨어져 있다는 건 불편하고도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는 일이니까요. 강바람에 섞여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아련히 들려왔다. 그 여자는 늙은 개로부터 그 개를 바라봄으로써 비롯된 상념에 빠져나올 수 있는 것에 기뻐하며 아이들을 향해 빨리 걸음을 옮겨 놓았다. 다리를 건너간 개는 마을 쪽으로 가지 않고 아직 맞은편 강펄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었지만 그것은 시력이 나쁜 그 여자에게는 이미 느린 속도의 잿빛 움직임에
지나지 않았다. 아이들이 흥분과 경탄에 다급한 손짓으로 가리키는 곳은 강 둔덕의 꽤 굵은 고사목의 둥치였다. 밑둥 부근의 흙이 깊이 무너져 얽힌 뿌리가 드러나고 곁에는 방금 그곳에서 젖은 흙빛이 생생한 돌이 나뒹굴어 있었다. 아마도 어린 두 사내 아이가 힘을 합쳐 바위벽을 밀듯 역사했을 법한 큰 돌이었다. 보세요! 이상한 벌레가 있어요. 가재 같아요. 썩은 나무 뿌리들이 얽혀 드러난 곳에 그것보다 한결 엷은 세 개, 손가락 길이의 벌레가 엎드려 있었다. 앞으로 모은 두 개의 집게발과 길게 뻗은 꼬리로 그것은 얼핏 가재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 여자의 얼굴에 문득 떠오른 긴장의 빛을 알아차리기에는 아이들의 낯선 벌레에 대한 호기심이 지나치게 강했다. 가재가 아니야. 정갈이라는 거다. 어조를 낮추는 일 따위에 이럴 경우 무의미한 조심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여자는 조그맣게 말했다. 죽은 건가요? 큰아이가 이마를 찌푸리며 물었다. 죽었나 봐. 죽은 거야. 작은아이는 형의 말을 흉내내어 맞장구 쳤다. 죽은 채 할 뿐이야. 여자는 고개를 흔들며 온통 정신이 팔려있는 아이들을 조금 뒤로 잡아당겼다. 그것은 아이들의 길지 않은 인내력을 알 것이다. 죽은 채 엎드려 있다가 조바심으로 참을 수 없어진 혹은 이미 안심해버린 아이들이 발로 건드리거나 손으로 집어 올릴라 치면 날카롭게 꼬리를 쳐들 것이다. 이미 그 여자에게는 낯설지 않은 그리도 친근한 몸짓으로 그것이 보이지 않게 된 것은 언제부터였던가. 정갈을 처음 보았을 때의 공포. 단지 공포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복합적이고 부정확한 느낌일는지도 모른다. 공포 속에는 그것이 어떤 동기, 대상에서 유발된 것이든 극도의 단순성과 생생함이 있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의 환상이라는 말이 맞을 것이다. 정갈을 보기엔 처음이에요. 기분 나쁘게 생겼어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정갈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리는 일에 진력이 난 큰아이가 발밑의 흙을 운동화 앞부리로 후비었다. 정말 그래. 작은아이가 또 냉큼 받아 대답했다. 정갈의 주름진 세모꼴 등과 염주알 모양으로 이어진 꼬리는 처음에 윤기를 많이 잃었으나 햇빛을 받아 연하고 거의 투명하게 보임으로써 자신은 결코 의도하지 않았을 생기를 드러내고 있었다. 남편이 떠나던 날 밤, 그가 쓰던 방에 들어가 전등 스위치를 올렸을 때 그 여자는 불이 켜짐과 동시에 벽과 천장이 잇닿은 틈서리에 길게 붙어있는 물체를 보았다. 거의 흰색에 가까운 엷은색 벽지 위에 연한 갈색의 몸뚱이는 도들새김의 장식처럼 튀어나와 견고하게 붙어 있었다. 처음 그 여자는 그것이 그리마의 한 종류이리라 생각했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스스로를 타이르면서도 그 여자는 선자리에서 움직일 수도 그것에서 눈을 뗄 수도 없었다. 꼼짝하지 않고 벽에 부착해 있던 그것은 그 여자의 팽팽한 시선에 마지못해 끌려오듯 마침내 벽을 대각선으로 가르며 느릿느릿 내려오기 시작했다. 불빛이 만드는 그림자 때문에 몸뚱이는 엷게 부풀어 퍼져 보였으며 실제보다 훨씬 많은 수의 다리로 헤엄치는 듯한 움직임은 부드럽고 마냥 권태로워 보였다.
정갈이구나. 그 여자는 중얼거렸다. 그것은 어쩌면 정갈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믿을 수 없는 확신을 얻기 위한 중얼거림이기도 했다. 그때까지 실제로 정갈을 본 적이 없었던 그 여자에게 정갈이란 대개 사람들에게 있어 그러하듯 그것이 가진 바 맹독성, 야행성, 잠행, 비밀스럽고 잔혹한 생존 방식에 대한 인간의 미신적인 두려움이었고 그것이 만들어낸 신화와 전설로 길들여진 상상력이었으며 인간의 어두운 속성의 상징성에 지나지 않았다. 정갈에 대해 그 여자는 생물도감의 그림보다 여름밤의 남쪽 하늘의 긴 주걱 모양으로 늘어서 나타나는 자신의 별자리로서 익숙했다. 정갈좌인 당신은 비밀과 죽음, 어둡고 잔인한 열정과 성적 환상에 항상 사로잡혀 있습니다. 물론 그 여자는 점성술 따위를 믿지 않았다. 벽을 타고 내려오는 동안 상대가 다만 놀란 듯 크게 열린 눈으로 바라볼 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을 간파해버린 정갈은 꼬리를 쳐들어 둥글게 머리 위로 구부렸다. 적이 위협적이고 도전적인 자세였으나 1초와 2분의 1초까지 계산되어 이어지는 기계체조 선수의 굴신 동작처럼 유연한 몸짓이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그 여자가 젖어있던 이별 뒤의 허탈함과 해방감, 불분명한 가슴의 힘, 애상 따위를 비웃듯 벽과 책상 사이의 좁은 틈서리로 천천히 사라졌다. 방은 남편이 사용하던 물건, 기거하던 흔적들로 가득했다. 책상, 책장, 엽총, 배낭, 옷걸이에 걸린 채로인 옷가지들이 곳곳에서 그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정갈을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여자가 혼자이므로 설사 자고 있는 아이들을 깨워 그들의 힘을 빌린다 해도 옮길 수 있는 짐은 몇 가지 되지 않았다. 기껏 그날 밤 그 여자가 한 일이란 바퀴벌레를 죽이기 위해 늘상 해왔던 방법, 즉 붕산가루를 뿌리고 마른 쑥을 태워 연기를 피우는 일뿐이었다. 그것만이 정갈로부터 아이들과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이었다. 그 작은 독충의 위협, 환상 앞에서 그 여자는 무력했다. 밤새 그 여자는 정갈이 소리 없이 기어다니며 아이들의 연한 살을 지르고 재빨리 달아나는 환상에 시달려 역시 한 마리 정갈처럼 어둠 속에서 서성였던 것이다. 그것이 어떻게 남편의 방에 들어올 수 있었을까? 집은 아파트의 4층이고 그 여자가 아는 한 정갈은 콘크리트 건물에 서식하는 동물이 아니었다. 여름철이 아니어서 창문은 대체로 닫혀 있었기 때문에 창을 타고 들어왔을 리 없었다. 결국 그 여자는 정갈이 남편에게 묻어 들어온 것이리라고 결론을 지었다. 집 밖에서 밤을 보낸 그가 흔히 도깨비 바늘이나 민들레꽃이 쥐똥나무 열매 따위를 묻혀오듯 그것은 아마 남편의 옷이나 짐 속에 숨어 들어온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수렵협회 회원인 그는 출국에 앞서 얻은 휴가로 때마침 급력 조치가 풀린 완충지대 부근 산으로 사냥을 떠나 닷새를 보내고 돌아왔던 것이다. 이런 건 학교 표본실에도 없어요. 유리병 속에 넣어 표본을 만들겠어요. 알코올에 담그거나 포르말린을 쓰면 썩지 않는다고 학교에서 배웠어요. 무엇이든 모으기를 좋아하는 빠진 이빨까지 소중히 모으는 큰아이는 가느다란 나뭇가지로 그것을 들어 올리려 했다. 안 돼! 건드리지 마! 그 여자는 날카롭게 제지했다. 자신의 목소리가 성마르게 신경질적으로 아이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불안을 드러내지는 않았을까 우려하면서 조금 누그러진 어조로 덧붙였다. 독이 있는 거란다. 아주 위험해. 독이라는 말이 주는 생생한 느낌에
아이들은 잠깐 멈칫했다. 그 여자의 귀에도 그것은 터무니없이 생기 있게 울렸다. 정갈은 머리를 어두운 구멍 쪽으로 향한 채 8개의 마디발을 힘없이 널브러뜨리고 꼼짝도 하지 않았다. 보아라. 그 여자는 손을 들어 햇빛이나 쬐란다는 듯 천연한 몸짓 속에 미만한 도끼를 가리켰다. 그 후 몇 차례 더 그 여자는 남편의 방에서 정갈을 보았다. 정갈은 그 여자의 기척에도 피하려는 빛 없이 책상 다리나 천장, 방의 틈서리에 단단히 붙어 있었다. 정갈이 보이지 않게 된 후에도 여전히 그 여자는 남편의 방문을 열 때면 핏줄이 팽팽히 당겨지는 듯한 긴장을 느꼈다. 아니, 보이지 않게 됨으로써 정갈에 대한 그 여자의 환상과 두려움은 더욱 커진 듯 했다. 방에 어디선가 숨어 수많은 새끼를 치고 서식하리라. 그 여자는 자주 마른 쑥을 태웠다. 빠져나가지 못하고 닫힌 창가에서 안타깝게 비비적거리며 자욱이 서리는 매캐하고 독한 연기에 기침을 해대며 그 여자는 그것이 제독이나 살충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일종의 주술적 행위로 느껴지곤 했다. 움직여요! 그 나이가 비명인지 탄성인지 모를 소리를 지르며 동시에 발뿌리로 흙을 차버렸다. 그리고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어쩌면 진작부터 은밀히 짓누르고 있었을지도 모를 미신적인 두려움에 약간 질린 얼굴로 한 걸음 물러섰다. 정갈은 머리가 흙에 묻힌 채 꼬리 부분만이 오르르 드러났다. 추워요. 아이들이 목을 움츠렸다. 찬바람 속에 오래 방치되어 있던 탓에 뺨이 파랗게 얼고 점퍼깃 안쪽의 목덜미에는 소름이 가득 돋아 있었다. 추워요. 돌아가요. 아이들이 시려오는 발을 구르며 다시 말했다. 그래, 돌아가자. 아이들은 끙끙대며 자신들이 젖혀놓았던 돌을 밀어 구멍 위에 무겁게 눌렀다. 그 여자는 아이들의 언 손을 양쪽에 하나씩 나눠쥐고 온기를 되짚어 걸었다. 저물기를 기다려 썩은 나무 둥치를 막은 무거운 돌을 젖히고 기어나온 정갈이 먹이를 찾아 채워지지 않은 갈망과 억눌린 욕정으로 소리 없이 헤맬 강펄은 그러나 아직은 고요하고 냉정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이들은 너무 멀리까지 온 것에 겁을 내는 듯 여자의 곁에 바짝 붙어 서서 종종 걸음을 쳤다.